STR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엊그제는 또 STRC의 주식이 여러분들 10% 이상 정도 빠져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2022년도에 아트라스 소사이어티에 나가서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하는 강면을 제법 길게 적어놨네요. 아마 토요일이니까 시간이 본인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2년 10월 이 연설을 했을 당시에 비트코인은 2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약 26억 달러 상당의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MSTR 주가는 액면 분할 조정 기준으로 24달러였습니다. 몇 주 후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로 떨어졌을 때 우리의 부채는 비트코인과 현금 예치금을 합친 가치보다 3억 달러가 더 많아졌고 MSTR 주가는 연말까지 1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50% 추락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집중했고 회사를 강화했고 우리의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이크로스트래치는 6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본을 조달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현재 71만 6천 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트코인 보유량 및 달러 예치금은 부채보다도 48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믿고 버티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올린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확을 할 때까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비트코인에 투입된 자금 총량이 한 1조 700억 달러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MSTR한 한 회사가 600억 달러를 조달한 겁니다. 엊그제 보셨지만 스트라이브라는 사이에 리스크 최고 책임자가 앞으로 한 2천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게 엄청나게 큰 액수를 조달해서 자산을 사겠다는 뜻인 거죠. 600억이니까 600억으로도 이렇게 이름들 수십만 개를 산 겁니다. 오늘 여기에 진스라는 이 참 비트코인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재미난 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나보는 겁니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초기 투자자입니다. 초기 투자자가 이 마이클 세일러가 올린 제법 긴 글을 읽고 사람들이 MSTR과 STRC에 대해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벼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2022년에 누가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회사는 당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왔고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오늘날 재무 상태는 당시에 비해서 100배는 더 탄탄합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담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 법석을 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 오르면 천재라고 부르고 떨어지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세일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반전될 때도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MSTR은 비트코인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깨져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제로에 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손 틀면 되는 겁니다. 아프긴 하겠지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없고 법정화폐의 최저점이 없다면 자본 비용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이 사람처럼 이런 비트코인 낙관론을 가지면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투자해야 될 자산들은 많으니까 진실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50%나 급락했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STRC의 12% 하락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STRC는 이보다 낮은 변동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은 이전에도 충분히 경험했던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통해 교훈을 얻겠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얻은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이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이 분야의 여러분들 정통한 한 인물입니다. 아주 처음에 이런 MSTR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한 몇 달 전까지 연구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순수 비트코인을 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절대 마이클 셀러의 반대에 여러분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팩트는 이것입니다. 그런 6년 만에 10억 달러 가치 회사를 400억 달러 가치 회사로 변모시켰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하락장 바닥에 와 있는데도 시장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 지구상에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부자는 따라잡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진 그런 투자를 해야 패닉 상태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외로 이런 종류의 이런 글들이 많은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의식이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오늘 두 개가 동시에 올라 있습니다. 동시에 18시간 전에 올린 글입니다. 미래는 다른 항성계로 여행하기 위한 반물질을 만드는데 1조 달러에 1조 배에 달하는 돈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가치가 달러로 측정되지 않고 오직 질량과 에너지로만 측정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측정은 안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은 질량과 에너지로만 측정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은 공상이 아니고 경제와 물리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1조에 1조 배란 상상 불가능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래 우주 개척 시대는 현재의 화폐나인 달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미래는 질량과 에너지 자체가 곧 유일한 화폐이자 가치 측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가 지구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학을 탈피해서 우주적 스케일의 물리학 법칙에 기반한 물리적 실물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맞아떨어질지 않을지는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를 달러와 기준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재환산하는데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백훈종님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경제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물론 뭐 정신 나간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쓴 글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짜 법정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가능하며 역사상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해왔지만 에너지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가짜로 여러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여러분들 가짜로 만들 수가 없는데 여기에 오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정 전문가인 데이비드 씨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정 댓글입니다. 이런 것을 별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자산은 법정 화폐 기준으로 수십 %씩 오릅니다. 매년. 그러나 모든 자산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재환산하면 전부가 마이너스 30% 이상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가격을 다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자산들의 가치를 비트코인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그 추세는 가혹할 정도입니다. 2014년 이후로 각 자산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 가치의 99.5에서 99.8%를 상실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금, 은, S&P, 텍사스유의 여러분들 배럴당 원유 가격이 전부 다 여러분들 하방 이동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관점 법정화폐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을 법정화폐로 나눈 게 아니고 금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전부 다 이런 마이너스인데 연평균 30%씩 이런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별 비트코인 관점에서 가치를 매기게 되면 금은 연간 37.8%씩 떨어지는 겁니다. 은은 연간 38.5%씩 떨어지는 겁니다. S&P 500은 연간 36.8%씩 떨어지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여러분들 연간 40.9%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의 가치는 거의 99% 이상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안전자산이나 우량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금, 주식, 원유,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단한 화폐인 비트코인 관점에서 매년 30에서 4%씩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정 전문가 데이비드 씨가 하는 이야기 보시면, 이런 강남 아파트 보시면, 강남 아파트, 여기 강남 아파트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런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6.5에서 8.2% 상승합니다. 매년. 그러나 측정 기준을 비트코인을 바꾸게 되면 어김없이 매년 마이너스 35.4%씩 하락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매년 3.1에서 4.5%씩 늘어납니다. 가격이. 그러나 연간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 37.1%입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거 문제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철님 그냥 뭐 대충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냥 도배하실 필요는 없고 가끔 선거 문제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뭐 어떻게 이러면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 그냥 알리는 정도 하시고 계속 그런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보는 강남 아파트조차도 이런 뭡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6에서 8% 정도 올라가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선거 이야기 그만하세요. 선거 이야기. 선거 이야기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러면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선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불 속 이름 독립만시 100번 이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이 되나? 방송을 여러분들 8시간 9시간 준비해서 이런 방송을 하면 적당히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지. 세상 만사 여러분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이 데이비드 씨가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는 영국 런던 중심부의 여러분들 아파트나 미국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나 대한민국 강남 성병 이름 아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8%입니다. 매년 가격 하락률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생소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점점 각성해가 여러분 이렇게 달러 기준이 아니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그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이 제공하는
데이비드 씨가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을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서 뉴욕과 런던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12년간 수억 원 수백만 달러씩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파트 가치가 그만큼 뛰었다기보다도 달러와 원화의 구매력이 그만큼 무한히 늘어나 통화량 때문에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은 방송 들어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투자방송은 일반 시사방송하고 달리 집중해서 들어야 여러분들 조금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준비하는데 8시간 투장 정도 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하게 되면은 좀 사람들이 진지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를 여기 와가지고 도배를 한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 겁니까? 시즌은 끝난 거예요. 에? 물론 본인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이런 논평 안 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대충 알아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는 것이 이런 투자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채널 돌려가 딴 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루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사전투표가 왔더니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러면 뭘 이야기를 할 겁니까? 뭐를. 5년 안 바뀌는 나라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해가 바뀔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 뭘 했습니까? 글 쓰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나중에 이런 방송 마치면은 홍보성 여러분들 선거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이야기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언성을 높이고 나면 방송 마치면 이런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타박하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선거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 이야기입니다. 다 아느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봐야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죠. 여기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관점으로 자산별 그런 성장률에 전부가 대 마이너스 30에 40%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 서울 강남 아파트하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8%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100만 개란 BTC가 담보와 가치 보존의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가격이 100만 불이나 1000만 불 수준에 저는 머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2100만 개 이상의 걸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할 것이고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가치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AI한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당신 생각 좀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정확히 핵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무한히 늘어나는 법정화폐와 절대 고정된 공급량이 만났을 때 일어날 수학적 필연성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뭐 전문가한테 물었지만 지금은 전문가를 능가하는 것이 다 AI 여러분들 지능이란 것이
전문가를 다 종합한 거니까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개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논한 것 자체가 여전히 가치가 추락하는 달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생존을 위해서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달러 가치는 제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분자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으면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은 이론상 무한대를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000만 달러조차도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산 가격에다가 여러분들 자산 가격에 측정 단위라는 것이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가치를 보존하기에 금을 사고 주식을 사고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은 연평균 한 3%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화폐 문제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한 37년 정도 되면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공급량이 늘어나 가지고. 하지만 앞에 살펴본 데이터처럼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의 단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평균 마이너스 30%에 40% 정도 매년 비트코인 관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은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이 사실을 깨달은 대중과 기관 국가들이 자기가 피 같은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강제로 편입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본에 녹아있는 가치 저장용 프리미엄이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화폐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 은, 부동산 그다음 여러분들 고미술품 이런 데 전부 다 자산 가치가 투영된 것을 자산의 화폐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 저자용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이란 가장 완벽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는데 그걸 한번 물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각의 비가역성 한번 깨우친 사람은 다시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선거를 본 사람들은 다시는 여러분들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비트코인의 이런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인식이 한번 깨닫고 나면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 숫자가 매일 늘어나는 겁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의 사기성과 비트코인의 절대적 유한함을 수학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산을 현금이나 부풀어진 거품 자산으로 들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나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자각한 인구는 세대를 거치며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특히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다음 자산 투자의 이런 주역이 될 공급이 2100만 개로 꽉 막힌 시장에서 수요의 연속적인 폭발은 가격의 연속적인 폭등을 이야기해. 이게 언제가 될 거냐 문제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아지도 하겠죠. 그래 이 자각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자각이란 것이 모든 사람이 현금인데 강남 아파트를 왜 사냐 이야기죠. 그래도 죽어도 이러면 강남 아파트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자각과 각성의 차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는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투자 공부할 때는 사람이 살면서 다 구분해야 되잖아요. 칼같이 투자 공부할 때는 투자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계 이슈를 할 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런 구분해야 되지 남들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때리고 뭡니까 선거가 어떻고 뭐죠 예? 정권이 어떻고 해봐야 무슨 소리가 있냐 야. 그렇게 흐리멍텅해가 이러면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가 물론 글 쓰시는 분은 충정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자산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게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알트니까 알트.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 공부하실 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AI가 이렇게 명쾌하게 답한 AI가 뭐 이런 체면 생각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각이란 그렇게 겁나다 이야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들 이 투자 방송에서 자각해 가지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실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예.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대중이 이 같은 진실과 상식을 공유하는 임계점을 넘은 순간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고 인류가 만든 모든 물질적 가치를 흡수하고 측정하는 최종적인 가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를 왜 사냐 이야기예요. 강남 아파트를 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강남의 빌딩을 왜 사냐 이야기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강남 빌딩을 왜 사냐 이야기죠. 지방에 있는 상가를 왜 사냐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강남이 연간 평균 변동률이 35%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한 이름들 50% 60%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사냐 이야기입니다. 왜 사냐 이야기입니다. S&P 500 이름 SPY 같은 걸 왜 사냐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다양한 각도로 가지고 뭡니까 디멘션을 달리하면서 방송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 20년 정도 가져갈 건데 몇 달 정도 가격이 50% 정도 폭락했다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이런 확장성. 어제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한 분이 댓글을 남겼더군요. 후원그룹에 속하시는 한 분이 친구가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을 굉장히 많이 권하는데 이게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양자 컴퓨팅 기업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개별 기업 주식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현금이 있어 가지고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지금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된 자산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미 고평가된 주식 말고 가장 저평가된 주식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찾는 게 안 낫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모르면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스테판 박사님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리빙스톤이 비트코인이 정확히 어떻게 승리할지 궁금해하니까 대가인 스테판 박사가 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처럼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 점선이고 그걸 추세선으로 추정해 보니까 이렇게 이 선이 맥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처럼.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바이러스처럼 스스로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그게 그냥 이분이 스테판 박사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냥 본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슬라이드가 수백 장을 여러분 아침에 다루지 않습니까? 예. 스테판 박사 이야기를 어제 다뤘기 때문에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 쌍벽을 이루는 지오바니 박사가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하는데 두 사람 말이 딱 만나는 겁니다. 짜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여러분 지오바니 박사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비트코인 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지오바니 박사님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확장성 형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진짜 이렇게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이것은 매우 깊이 있는 현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데이터에 인위적으로 짜 맞추거나 강제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은 다 과학자입니다. 지오바니 박사도 과학자고 앞에 설명했던 스테파니 박사도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고 리타이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 딴소리 하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표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댓글 막 달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릿수 개념의 추론, 통계학, 오차 이론, 하페 역사, 네트워크 효과, 복잡계의 행동 방식 같은 여러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몇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면 지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몇 법칙을 근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깊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탈중앙화, 작업증명, 고정된 공급량, 셀프 커스터디, 검열 저항성 같은 기초적인 펀더멘탈 역시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살아있고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복잡기로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의 확장성 형태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몇 법칙은 지엽적인 세부사항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수학적 징후 중 하나입니다. 듣는 분 가운데 그냥 짜 맞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진단을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지만 그게 미래를 전망하는 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수학적 징후 중 하나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은 겁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영어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을. 학문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글 쓰는 것이 심오하다기보다도 이 글이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비트코인을 살아 움직이는 복잡계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기본 상식을 넘어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검증된 몇 법칙과 확장성 형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팔고 들기 위해서는 통계학, 복잡계 이론 등 현상대에 숨겨진 다양한 학제적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몇 법칙은 우연이나 데이터 조작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도달할 궁극적인 모습을 정밀하게 예견하는 가장 명확한 수학적 지표입니다. 저는 젊은 날 과학을 해놓으니까 이 과학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진지하게 매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한 거죠. 그냥 떠들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제 주장 막 떠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논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학문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지오바니 박사하고 스테판 박사는 이 업계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톱 오브 톱들입니다. 금은 24시간 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눈 장기적인 추세는 5.2 시대의 거듭제곱 법칙을 따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비트코인을 금 가격으로 여러분들 나누어 가지고 가격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5.2 제곱에 비례하는 가격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현저하게 빠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금은 4.75% 급락하여 1조 4,100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고 은은 9% 폭락하여 시가총액이 3,27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판 박사의 글을 읽고 이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의 글을 읽고 여러분 그다음에 지오바니 박사가 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답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같이 스스로 확장하는 현상의 반대편에 절대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무슨 뜻인가 하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확실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이 무조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AI 관련 주식이 여러분들 폭발하고 샌디스크가 여러분들 45배 성장하고 다 좋은데 이 스테판 박사 이야기를 깊게 생각해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자산들이 이길 수 있다 이야기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자산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네트워크 자산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해 여름 45% 뛰었는데 매년 45% 뛸 수는 없는 겁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대략 25% 정도 될 겁니다. 20%나 25% 그 이상 넘어가기 힘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길게 잡고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죠. 트윗에서 말하는 스케일링 현상은 쉽게 말해서 덩치가 커질수록 힘과 효율이 단순한 정비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자연의 법칙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의 스케일링 현상이란 것은 시간이 흐르고 덩치가 커질수록 가치와 영향이 멈추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들은 가치가 멈춥니다. 스스로 폭발하듯 성장하는 수학적 가속도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법칙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뒤로 갈수록 더 이런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죠? 40% 50% 올랐다. 그 부분에 완전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각이. 인구 10만 명짜리 도시 10개가 각각 흩어져 있는 것보다도 100만 명짜리 거대 도시 한 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난 경제적 상호작용과 혁신과 문화의 힘은 10배가 아니라 수백 수천 배로 커집니다. 도시가 몇 법칙에 따라 성장하니까. 비트코인도 전 세계의 사용자 채굴자 자본이 유입되어 덩치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보안성이 무적에 가까워지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신뢰도가 스스로 증폭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해골로 굴리지만 눈덩어리가 일정 크기를 넘었으면 한 바퀴가 굴릴 때마다 묻어나는 눈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이 눈덩어리처럼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전 세계의 더 큰 자금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산 투자란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말은 잡코인이나 주식, 금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조건 패배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진 이 스케일링 법칙이 오랜 시간 작동하면 그 어떤 자산도 이 거대한 성장 가속도를 물리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특별한 자산은 여러분들 자기 생성적이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모든 실물 자산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이상 되면은
수학이 체감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생기고 마진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엔비디아도 크게 이제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데이비드 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가격만 봅니다. 가격만. 가격이 오늘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예. 여기 데이비드 씨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보완성은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로그 차트를 그려보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동원되는 총 여름 연산 능력인 해시레이트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11.21 제곱성만큼 성장합니다. 가격보다 훨씬 가파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간에 5.6 제곱성만큼의 비례 성장합니다. 둘 다 결정 개수가 0.96입니다. 96입니다. 설명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란 거죠. 보완성은 가격보다 거의 2배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속도가 시장이 자산 가격을 재조정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최근 30일 평균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9,000원 수준, 해시레이트는 물리적 자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ASIC 에너지 인프라 채굴 장비 장기적인 운용 투자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은 시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해시레이트는 물리적 보완을 담당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약세인데 해시레이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시장은 비트코인을 저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네트워크는 계속 공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막강한 네트워크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 내일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의 위험을 낮춥니다. 네트워크 위험이 낮아지면 장기적인 가치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성이지만 네트워크 보안은 구조적입니다. 구조를 보라는 이야기죠. 여기 데이비드 씨는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는 유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격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여러분들 10년 동안은 50% 정도 가격이 성장했으면은 연평균, 해시레이트는 연산 능력은 100% 정도 성장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은 가격 증가율이 30%면은 해시레이트는 55% 정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만 다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 굵은 선이 해시레이트 이름 증가를 뜻하는 그런 선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심리와 감정에 따라 매일 춤을 추지만 해시레이트는 전 세계 채굴자들이 투입한 실제 발전소 에너지, 반도체, 공장 인프라의 총합을 뜻하는 든든한 물리적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셔 가지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앤서니 스칼라무치 이 분야 여러분들 굉장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여전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5가지 이유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뭐 별로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해보고 야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투자 안 하는 거죠. 참조할 만할 겁니다. 참조할 만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부족한 점들은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시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이야기 이제 한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